안녕하세요. 미연아트숍 장미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작은 엽서지에 해바라기 꽃 그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바라기 그림에 좀 질문과 요청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캔버스에 그리는 해바라기 작업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준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손바닥 크기의 엽서에 해바라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을 준비를 정말 간단하게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건 지금 한지에 그린 해바라기고요. 지금은 이렇게 수채화 종이에 구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수채화 종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케치 없이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일단 밝은 꽃잎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원형을 가운데 이렇게 원형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원형을 살짝 그려놓고 시작해도 좋아요. 저는 해바라기를 조금 아래쪽에 그릴 거예요. 위쪽에 이제 글씨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해바라기 안에 원형, 심을 먼저 대략 이렇게 같은 색으로 해야 나중에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요. 이 밝은색 옐로우계 수채화 물감으로 잎을 쭉 둘러가면서 그려줍니다. 디테일한 수채화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수채화로 해바라기를 그릴 때 그리는 그냥 방법대로 해보려고 해요. 밖에 지금 여기 작업하는 공간이 차가 다니는 길가에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차 소리도 나죠. 아침이면은 참새 소리가 나서 참 좋은데 지금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차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성악동이 개발하고 있고 공사를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근데 조용한 편이에요. 차 지나가는 소리도 그냥 정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모양이나 방향이 뭐 좀 일정하지 않고 좀 튀어나오고 이 모양도 좀 삐뚤삐뚤해도 좋아요. 해바라기는 형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자연물이잖아요. 꽃 잎사귀들이 보면 방향도 다 제각각이고 크기나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 찌그러졌다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한 바퀴 다 둘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썼던 색이 수채화에서 이렇게 그 옐로우 계열 중에 두 번째 밝은 물감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진한 옐로우를 사용해서 뒤쪽에 있는 이 꽃잎을 그려보려고 해요. 뒤쪽에 있는 거는 살짝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 해바라기 뭐 사진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상상을 하면서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뒤쪽에 있는 꽃잎은 어둡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둘러줍니다. 둘러주시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꽃잎의 라인을 한번 그려주면 더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서 뒤쪽에 있는 꽃잎을 그려줍니다. 뒤쪽에 이렇게 꽃잎이 다 있지는 않겠죠. 사실 있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 꽃잎이 뭐 2개씩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데 일단은 전 지금 사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뒤에 그냥 꽃잎들이 다 있다고 생각으로 좀 풍성하게 이렇게 그려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쭉 둘러서 뒷면을 그려주고요. 네, 이렇게 조금 겹치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꽃잎에 라인을 그려준 게 있고 안 그려준 게 있잖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라인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꽃잎과 꽃잎이 붙어있는 이 사이도 살짝 메꿔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서 이쪽도 메꿔주고 이쪽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안 예쁜 꽃잎은 모양도 좀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붓에 남아있는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꽃잎 끝쪽도 살짝 해줍니다. 돌아가면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돼요. 어색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바라기 꽃을 보면 이것은 이제 한지에 그렸기 때문에 색이 이렇게 뭔가 확실하지 않고 약간 은은한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안쪽이 조금 더 어둡잖아요. 보통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안쪽에서 꽃잎이 나오는 방향 안쪽이 조금 어둡거든요. 어둡거나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거나 그 부분을 표현을 해볼 건데 아까 제일 밝은 톤보다 두 번째 톤 있잖아요. 라인을 해줬던 그 톤으로 여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어색하지 않게가 중요하다고 했죠.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 좀 나올수록 풀리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이렇게 나오게 이것도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색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붓을 살짝 씻어내고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세요. 한국화에서 발임이라고 하거든요. 약간의 그런 기법처럼 이렇게 들고 해야 조금 더 반사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이상하죠. 여기 심 부분을 그려줄 건데 해바라기도 약간 저는 그냥 외우듯이 그려요. 이렇게 제일 가장자리가 제일 어둡고 그리고 해바라기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이 안쪽이 가장 어두운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약간 연두빛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연두빛을 띠는 해바라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연두빛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저는 약간 올리브 그린 섞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줍니다. 수채화는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자연스럽게 번짐이 있어서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공간은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조금 어두운 브라운 계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열을 섞으시면 돼요. 주변을 불러줍니다. 점점점점점 번지면서 섞여도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톡톡톡 점을 찍듯이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살짝 저는 오렌지 계열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을 오렌지색으로 밝은 오렌지색 너무 어두우면 안 예쁠 것 같아요. 밝은 오렌지색 한 이 정도 주변을 그려줍니다. 섞이게 일부러 너무 이렇게 번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말린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다 마르기 전에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겨둔 부분은 어두운 색이 들어갈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색. 그렇다고 올 블랙으로만 쓰면 예쁘지 않으니까 가장 어두운 브라운 색을 쓸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도 뭔가 그래도 예쁘네요. 실제 해바라기는 이렇지 않으니까 진한 색, 거의 블랙에 가깝게 쓰셔도 좋아요. 이렇게 톡톡톡 찍어줍니다. 거의 가운데 심은 다 찍어주는 기법이에요. 돌아가면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해바라기 그릴 때도 동일했어요. 이렇게 톡톡톡톡 물감을 찍어주면서
원형이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면서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됐다 싶으면 내 만족이니까 저는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만 더 입체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꽃이 처음 나오는 부분을 저는 한 번 더 살짝 어둡게 잡아줄 거예요. 거기는 이런 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꽃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거 너무 라인처럼 과하게 하면 이상하거든요. 꽃잎이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어색한 부분은 이렇게 물감을 끌어와서 살짝 옆면까지. 자연물은 좌우 대칭 아니면 뭐 넓이, 크기 이런 게 일정하지 않거든요. 일정하면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살짝 삐뚤빼뚤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까보다 조금 밋밋했었던 부분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그린이 있으면 예쁘겠죠. 해바라기 줄기는 살짝 두꺼운 편이죠. 이렇게 줄기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명암을 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한 톤으로 해서 물 조절만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줄기가 내려왔고요. 잎사귀가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잎사귀가 꽃에서 나오는 잎사귀를 하고 싶어요. 이쪽에서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략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제가 막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수채화 그림은 간단하게 그냥 물 느낌을 내서 그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세밀화보다도.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잠시만요. 유니 포스카 마카를 굉장히 잘 씁니다. 보이시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뭔가 디테일 살짝만 줄 거예요. 가운데 심 부분을 이렇게 경계 부분만 과하지 않게 찍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살짝은 더 디테일해 보이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한지에 했을 때는 조금 더 색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의 은은한 느낌이고, 수채화 종이에 했을 때는 조금 더 선명하죠. 그럼 저는 여기에 글씨를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글을 적을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좋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 이 지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내가 사는 힘이 되는 그런 이가 있나요? 이 글을 적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또 선물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보고 글을 적어봤습니다. 또 만나요.